삼성전자의 1분기 말 반도체 재고가 지난해 말보다 2조 9천억 원 늘어난 31조 9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재고는 늘었지만 증가세가 소폭 꺾인 건 긍정적입니다. 이 반도체의 겨울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극심한 추이는 한풀 꺾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 도대체 언제 줄어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1분기 보고서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전 한 오후 5시 경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1분기 분기 보고서를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재고 자산이 좀 어떻게 나타날지가 좀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DS 부문의 재고 자산이 1분기 말에 이제 31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에 쌓인 게 29조 원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한 2조 9천억 원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재고 자산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건 좀 아쉽지만 지난해 어떤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는 한 5조 원 정도 늘어났던 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증가세가 좀 꺾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여전히 한 3분기, 4분기 넘어갈 때는 한 좀 더 3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시기상조, 그러니까 반도체 바닥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1분기가 이제 진짜 반도체 바닥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세가 좀 꺾어야, 그러니까 다시 증가세로 반등이 좀 돼야 되는 시점이고 또 2분기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적자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4월 초에 이제 잠정 실적을 공개를 하면서 인위적인 감산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감산 효과가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 신호를 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좀 미래를 위한 준비에는 좀 속도를 낸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회장이 이제 지난 달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이제 경제사절단 목적으로 출국한 뒤에 한참 동안 이제 국내로 귀국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냐라고 이제 기자들도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22일 동안 이제 미국에 머물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귀국을 했는데 만난 사람들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만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사의 고객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BMS는 2013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첫 의약품 발주를 맡긴 빅파마,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었고 또 존슨앤존슨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주요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만 좀 살펴보면은 이제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뭐 이제 스시집에서 만났다고 그 스시집 주인이 이제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모두 이제 삼성전자와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CEO들입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이 가장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은 이제 이재용 회장 측에서 먼저 좀 요청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들이 만난 장소가 이제 삼성전자의 북미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이제 자체적으로 차량용 AP, 그러니까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 CPU라고 볼 수 있는 AP를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라고 알려져 있고요. 테슬라의 반도체 또 테슬라가 직접 설계를 하지만 그 지적 재산권 IP는 삼성전자의 IP인 엑시노스를 좀 활용하고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전기차 전환이 시간 문제로 좀 다가온 상황인데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뭐 현재 한 60조 원에서 한 3년 뒤에 1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좀 전쳐지는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테슬라 모두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반도체에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제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반도체에서 이 회장과 머스크가 이게 미래 먹거리라는데 공통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협력 방안이 나올지가 이제 관심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가 예고돼 있습니다. 뭐 한미일 여기에 더해서 뭐 대만까지 이 반도체 벨트를 치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니까 이번 회담에서도 뭐 반도체 관련 내용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일본 한일 정상회담이 좀 끝이 나면서 이제 일본 언론에서 좀 불을 먼저 좀 지피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였죠. 이제 니온 게인자, 그러니까 니케이에서 삼성전자가 일본 도쿄 인근의 요코하마에 한 3천억 원 가량을 투자해서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하는
한다고 좀 전했습니다. 네. 2025년에 가동을 목표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로부터 한 100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란 그런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좀 어떤 어나운스가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은 좀 네. 내비쳤고요. 대신에 이제 좀 생각해봐야 할 게 대만 TSMC가 지금 소니와 협력해서 일본 구마모토현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공장을 투자하는 데만 한 10조 원, 우리 돈으로 한 10조 원 가량을 쏟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공장도 또 추가로 건설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3,000억 원은 사실은 반도체 라인 하나를 깔기에도 좀 부족한다는 게 좀 업계의 해석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R&D 연구 시설이 아닐 거라는 그런 관측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달 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제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어떤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공동을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29일부터 이제 G7 정상회담이 또 일본에서 열리는데 21일에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보 자산으로 좀 격상된 만큼 한미일 이렇게 세 나라의 어떤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어떤 이런 협력에 대한 맥락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